지은은 45세의 여성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심하게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보인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그리움과 슬픔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그가 죽은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부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은은 벽에 걸린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린다. 그날 남편은 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녀의 전부였다. 사고는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그 충격은 지은의 가슴 속에 깊은 구멍을 남겼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걱정하는 말들을 건넸지만 그 말들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집은 그가 남긴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냄새는 이제 그녀의 공허한 집에서만 떠도는 것 같았다. 지은은 방 안에 앉아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런 그녀의 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반복적으로 그와 나눈 대화들을 떠올린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살 농장도 짓고 작은 벌통을 만들어서 꿀을 채집해보자고 그가 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 꿈을 그가 떠나면서 지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은은 그 꿈을 놓지 않으려 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그의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 그리움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 지은은 그때 결정했다.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야 해. 고요한 아침, 지은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서울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가기로 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그곳에서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동안 미뤄둔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농장에서 벌을 기르고 그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해.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가기로 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남긴 말을 기억했다. 우리 언젠가 꼭 함께 그곳에서 살아보자. 그 말이 지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짐을 싸며 그녀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다시 시작해야지. 과거를 놓아주려는 용기와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 지은은 서울을 떠나기 위해 채올랐다. 집을 떠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원도의 그 조용한 마을에서 그들의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들이 지나갔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곳에서의 내 삶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녀는 강원도로 향하는 길을 계속했다. 지은은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자주 생각하던 농장과 벌통을 그리며 마음속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해 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푸른 산과 넓은 들판, 그리고 작은 집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지은은 차에서 내려서 이곳을 바라보며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곳에서 진짜 나를 찾아야겠다며 첫 번째 날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청하며 문득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손을 잡고 이곳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벌통을 관리하며 웃고 지냈을 그날들을 꿈꾸며 눈을 감았다. 비록 그가 떠났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나누었던 꿈을 이어가기 위해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이 마을을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지은은 강원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첫날을 보낸 후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과 함께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하게 될 일들에 대해 더욱 명확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서울에서의 고단한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던 지은은 어느 날 한 작은 정원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승호를 만났다. 승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양봉을 하는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는 50세가 넘은 독신 남자였고 조용한 성격과 차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승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양봉을 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농장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통해 벌을 기르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나 승호는 항상 혼자였다. 그의 삶은 단조롭고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피하는 편이었다. 그렇게 그는 마을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고 있었다. 지은이 처음 승호를 본 건 그가 벌통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그의 손길은 섬세하고 움직임은 효율적이었다. 그는 벌통에서 꿀을 채집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지은은 잠시 멈춰 서서 그를 지켜봤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이 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일이 떠오른 것이다. 승호는 지은을 발견하고 눈을 마주쳤다. 그가 다가오자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차분한 표정을 보고 안심했다. 승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벌을 보고 싶으세요?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벌을 기르고 싶어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그날부터 지은은 승호와 함께 양봉을 배우기 시작했다. 승호는 그녀에게 양봉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술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벌통을 관리하는 방법, 벌의 습성, 그리고 꿀을 채집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승호의 친절한 설명과 지도 덕분에 점차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승호는 양봉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말은 항상 정갈하고 진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지은에게 쏟은 인내와 배려였다. 지은은 그의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승호와 함께 일하면서 그가 단순히 양봉의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다. 승호는 지은에게 단순히 양봉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승호의 말과 행동은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승호는 그녀에게 항상 차분히 설명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그녀를 신경 쓰고 챙겨 주었다. 어느 날 지은은 양봉 작업을 마친 후 승호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승호 씨,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사시나요? 지은은 자연스럽게 물었다. 승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받기 쉽죠.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의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승호의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날들이 그리워요. 그와 함께 벌통을 만들고 꿀을 채집하는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 저는 무너져 버린 것 같았어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렇군요. 그는 잠시 후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거예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느낌을 받았다. 맞아요. 지은은 고백하듯 말했다. 이 작은 일이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이렇게 지은과 승호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승호는 단순히 양봉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지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승호와의 대화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의 인내와 신뢰는 지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이상 단순히 양봉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날 이후로 지은은 승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을 배우고 싶었던 것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승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차분한 성격과 깊은 지혜에서 큰 위로를 얻었고 승호 또한 지은의 진지한 노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조금씩 변해갔다. 둘은 서서히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작은 양봉 농장에서 시작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 날은 평소와 다르게 바람이 차가웠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여전히 지은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양봉을 배우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승호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양봉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벌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와의 교감, 자연과의 협력이 중요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승호의 차분한 가르침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지은은 오전 내내 벌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 손으로 벌통을 정리하던 중 다른 벌통을 건드리게 되었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벌들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불안한 마음에 손을 멈추었지만 벌들이 날아오르며 지은의 얼굴과 몸을 향해 날아드는 것을 본 순간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다. 벌들의 날갯짓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고 지은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공포에 질려 서 있었다. 벌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다. 지은은 움찔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벌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왔고 지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벌침에 찔리며 고통이 밀려왔고 지은은 결국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지은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리며 넘어졌다.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덮쳐서 끌어당겼다. 승호였다. 승호는 지은을 단번에 자신의 품에 안고 벌통에서 멀리 끌어당겼다. 그는 지은의 얼굴과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며 빠르게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벌들이 점점 더 그녀를 쫓아왔지만 승호는 빠르게 그녀를 보호하며 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력으로 달렸다. 승호가 지은을 끌고 안전한 장소로 도망쳤을 때 지은은 여전히 벌에 쫓기는 듯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승호는 그녀를 차분히 안치고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쳐주며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벌이 다가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승호가 그녀에게 손을 대며 따뜻하게 말을 건넸을 때 지은은 그가 단순히 선생님이나 동료가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지은은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승호의 품에 안겨 그가 보여준 용기와 배려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뻔했다. 승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분하고 따뜻했으며 지은은 그 미소 속에서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은에게 손을 내밀며 이제 괜찮아요. 벌들은 저 멀리 갔어요. 다시 벌통을 정리합시다. 그의 말에 지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승호가 그녀를 도와 일어나게 하고 함께 다시 벌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은 승호에 대해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의 차분함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는 지은에게 큰 안정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승호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그의 존재가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없었고 그를 잊는 것이 마치 그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지은은 마음속에서 승호에 대한 감정을 부정하려고 애썼다. 그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다. 는 생각에 그를 멀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매일 승호와 함께 일하면서 그녀는 그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배려를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 승호는 그녀에게 양봉을 가르치면서도 언제나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차분한 성격은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하루는 일을 마친 후 지은은 혼자서 승호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를 만나면서 자신의 감정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좋아하는 걸까? 지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승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마음 속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승호와 가까워지는 것이 자신에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지은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그저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일까? 그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승호의 배려와 따뜻함은 분명 그녀에게 큰 위로였고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편을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결국 잠이 들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승호에게 대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 지은은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불확실한 감정 속에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다. 지은은 양봉 일을 마친 후 혼자서 마을 밖으로 나갔다. 멀리 보이는 산과 넓게 펼쳐진 들판은 그녀에게 한때 남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움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다. 예전에는 그와 함께 꿈꾸던 농장에서 함께 벌을 기르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꿈은 그녀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워, 정말 그리워. 지은은 중얼거리며 가슴 한켠에 쌓여 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남편의 따뜻한 손길, 그가 웃으며 말했던 꿈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지금은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의 부재는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지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승호였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모습으로 벌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지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승호는 너무도 다정했고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그를 사랑하면 그는 내가 남편을 잊었다고 생각할 거야. 지은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하며 그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승호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남편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 같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와의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떠나면서 남긴 내 마음은 결국 사라지게 될 거야.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은 점점 더 깊어졌다. 승호는 그녀의 이러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는지 지은과의 대화 중에 그녀가 자주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다가가면 지은은 항상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고개를 돌리곤 했다. 승호는 그런 지은을 보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풀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나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 보이네요. 지은은 그의 질문에 조금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지은은 승호에게 마음속 깊은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아직도 그가 그리워요. 남편이 떠난 후 제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그를 잊는 게 두려워요. 그와의 기억이 사라지면 나는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을 것 같아서.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승호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떠났을 때 그 누구와도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승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존중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승호 씨, 당신은 정말 나를 이해하는 걸까요? 지은은 그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 승호는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 주었고 그 아픔 속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은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감정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승호 씨에게 마음을 열면 그 모든 게 사라질까봐. 지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했다.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승호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남편뿐이야. 그렇지만 승호 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은 너무 편안하고 따뜻해. 지은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승호 씨를 사랑해서는 안 돼. 그와 가까워지는 것은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과 같아. 그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집 밖으로 나가 공기 속에서 자신을 가다듬으려 했다. 그녀는 새로 시작한 이 삶에서 승호와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승호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남편을 잊을까봐 두려워. 그런데 또 승호 씨가 없으면 나는 점점 더 외로워져. 지은은 그날 하루 종일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감정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승호의 따뜻한 눈빛과 배려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감정을 인정하면 남편을 잊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어 갔다. 승호에게 마음을 열면 그녀의 과거는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런 두려움은 그녀를 더욱 억제했다. 결국 지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승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차갑고 거센 바람이 마을을 휩쓸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날씨가 평소와는 다른 점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그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강한 폭풍이 몰아쳤다. 지은은 집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외부의 변화가 급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벌통과 농장을 걱정하며 급히 밖으로 나갔다. 밖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승호의 작은 과수원과 벌통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나무들이 휘청거리며 넘어가고 벌통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다. 지은은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가 함께 나눈 꿈의 일부인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모습은 마치 자신이 그 꿈을 저버린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그때 승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빠르게 과수원과 벌통을 구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승호도 결국 체력이 바닥난 듯 보였다. 승호 씨, 지은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죠? 승호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폭풍이 너무 세게 몰아치고 있어. 벌통들이 넘어지고 나무들도 쓰러졌어. 이렇게 되면 다 잃을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지친 기운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잠시 망설인 후 결심을 내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다시 일으켜 보자고요. 그녀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승호와 함께 비에 젖으며 작업을 시작했다. 지은은 벌통을 고정시키고 넘어진 나무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애썼다. 이때의 지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한 사람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면서 자신이 그동안 마음속에서 느꼈던 갈등을 떨쳐내기 시작했다. 승호의 옆에서 일하는 동안 그가 단순히 선생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승호가 나무를 고치려고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승호 씨. 지은은 급히 그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승호는 살짝 다쳤지만 그 모습은 더욱 처참해 보였다. 지은은 승호의 상처를 확인하고 급히 치료를 시작했다. 괜찮아요?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작은 상처일 뿐이에요. 승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지친 모습이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고 한동안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승호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승호 씨, 저는 지은은 고백하듯이 말을 꺼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해요. 그런데 이 순간 나는 승호 씨와 함께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녀는 갑자기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싶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차례차례 터져 나왔다. 내가 남편을 잊는다면 그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지금 나는 승호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승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씨, 저는 당신을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말은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승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승호는 지은의 마음을 존중하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우리 함께해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폭풍이 지나고 나자 두 사람은 마침내 벌통을 모두 다시 세우고 과수원의 피해를 복구했다. 비가 그친 후 지은은 다시 한번 승호와 함께 벌통을 정리하며 첫 번째 꿀을 수확했다. 그녀는 승호와 함께 일하는 동안 점점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지은은 승호에게 말했다. 너무 감사해요, 승호 씨. 승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과 함께 이렇게 일하게 되어 기뻐요.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승호는 지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지은 씨, 나와 함께 남아주실래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다가 네, 승호 씨, 함께 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후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마을에서 지은과 승호는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결혼식 후 마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기쁨이 가득한 순간 지은과 승호는 함께 걷는 길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결혼식은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결혼식은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아픔과 그리움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그날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지은과 승호는 손을 맞잡고 함께 걸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과 끝없는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의 꿀은 그들만의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사랑은 끝없이 나아가는 길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